JS 장기투자. 네,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. 핑계를 좀 대보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집중도랄까 아니면 관심이 좀 줄어들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계속 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책을 좀 읽으려고 하고 또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는 하고 있어요. 근데 영상을 찍을 그런 여유는 좀 없었는데 그 점에서 좀 약간 이제 유튜브를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요런 핑계가 아니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보다는 원인인 거죠. 뭐 당연히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치다 보니까 좀 영상이 늦어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자주 보던 유튜버 중에서 박춘호님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2015년에 쓰셨던 책이 있어요. 그 책을 읽다가 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다짐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사진 찍어봤는데요. 아래 보시면 이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매매 성향 비교 해가지고 이 트레이더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. 이런 걸 나타내고 있고 장기 투자자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모아가다가 이제 기업 가치가 이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된다.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시고 아래 보면 성향의 매매자,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 자체가 며칠 혹은 몇 주, 일단 연 단위가 아닌 거죠. 그리고 마켓 타임을 보고 또 매수, 매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트레이드를 한다 할 수 있고 투자자,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몇 달 혹은 몇 년.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최소 진짜 3년 정도는 이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좀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고요. 뭐 물론 그 와중에 좀 단기 투자, 저도 매매자의 행동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은 좀 투자자의 마인드로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가져간 종목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. 뭐 삼성화재 같이요. 그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끈기와 기다림을 통해서 단기 매매자가 당연히 빠른 시간에 성과를 잘 낸다면 이제 기업 가치가 올 때까지 돈을 잘 벌겠지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 분할 매수 조금씩 계속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사면서 기업 가치에 올랐을 때 파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기업 가치에 올랐을 때 근데 이 기업이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잘해준다면 예를 들면 삼성화재 우선주처럼 배당을 잘해준다면 사실 팔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삼성화재 100주는 아직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1월은 너무 좀 투자한 게 없어가지고 2월달 투자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. 이제 키움에서 카카오톡에 온 거를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맨 첫 번째로는 이제 연금저축 부분이에요. 연금저축을 제가 미래에셋 그 계좌를 통해서 ETF를 매수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키움증권으로 연금 계좌를 이동시키면은 3만 원 그 신세계 상품권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옮겼어요. 어차피 저는 뭐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이전한다고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키움으로 옮기면서 요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미국 나스닥 100이나 S&P 500은 원래 미래에셋에서도 계속 투자했던 그런 ETF였고 원래 미래에셋 때오는 그 BBIG를 구매했었는데 그게 좀 약간 BBIG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게임 종목 중에서 좀 이상한 제가 모르는 기업들이 투자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타이거 200으로 한국 시장을 믿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이제 연금저축으로 새롭게 키움증권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주지가지 주주환원 가치주 ETF 이건 한 주만 그냥 실험 삼아 사봤는데 이거는 별로 추천할 만한 그런 ETF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세가지고 수수료가 1%대라 요거는 그냥 간보기용으로 가지고만 있다가 더 추적하면서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간간히 이제 제가 가진 금융주 중에 한국금융지주가 제가 투자한 그 금액보다 좀 올라가서 5만 원 초반에 왔을 때 36주 정도 팔았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뷰억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이때도 매수했던 내용이 있어요. 그리고 또 2월 말이 돼서는 또 제가 애증의 종목이죠. LG생활건강. LG생활건강은 어쨌든 생필품 종목이니까 언젠간 회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또 두 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. 이때 한국금융지주도 48,000원대 팔았던 내용이 있네요. 2월 말에. 3월 달 들어와서는 3월 또 최근에 그때 이거 판 거고 이게 3월 11일 날 보면은 이제 원익 IPS
반도체주 중에서 이제 장비주죠. 장비 그 관련 기업 중에서 원탑 기업인 원희 IPX가 제가 설정했던 기업인 34,000원보다 떨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, 그리고 최근에 확 올랐다가 또 빠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이클 다가오기 전에 사도 되겠다 싶어서 원희 IPX를 이제 정찰병 수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때 뭐 5만 원 이렇게 이때 팔았다가 다시 좀 떨어져서 48,000원대 왔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한국 증시가 회복이 되면 금융 주식들도 나중에 또 오르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차익을 낸 거를 다시 산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계속해서 비옥수 산 것도 있고 한국 금융지주도 계속 샀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건 미래에셋 계좌예요. 미래에셋 계좌는 이제 연금 계좌는 없고 다 주식 계좌만 있는데요. 요거 이제 1월 달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짜잘하게 이제 이 차이나 전기차를 조금씩 매수했었고, GS 리테일도 꾸준히 자주 구매한 모습이 있고, 또 삼성화재 우선주도 1월에 한 주 이렇게 구매한 내역도 있고요. 또 GS 리테일, 그다음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1월 말에 차이나 전기차가 6,000원대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던 내용이 있고요. 또 GS 리테일 계속해서 꾸준히 사면서 차이나 전기차는 짜잘하게 계속 투자했던 것 같아요. 3월 들어서도 이 GS 리테일과 또 차이나 전기차를 꾸준히 샀던 내역이 있네요. 그래서 GS 리테일이 좀 요즘에 투자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고 있는데, 또 편의점은 또 제가 GS를 25를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제가 소비하는 기업이라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최근에 또 차이나 전기차는 또 7,0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6,000원대 좀 오래 갔으면은 3월 월급 받았을 때 좀 사면서 좀 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, 좀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중국 전기차 시장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이것도 좀 사실은 손실은 좀 큰 그런 ETF이긴 하죠. 그래서 GS 리테일이나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아픈 손가락이고, 삼성화재 우선주는 계속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, 배당금 자체가 지금 삼성화재 우선주 주가로도 배당률이 6% 초반대잖아요. 그래서 6%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만약에 삼성화재가 뭐 PER이 10배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오른다, 그러면 이제 좀 매도를 고민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, 어차피 3월 말까지 갖고 있으면 또 배당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팔지 않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차이나 전기차, 그 다음 GS 리테일을 계속 꾸준히 사가고 있고요. 이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뷰웍스랑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 이쪽에 투자하고, 또 추가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이제 LG생건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도 사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박준호님이 써주신 책에 나온 것처럼 저는 투자자 AS 장기 투자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투자를 분할 매수로 계속 이어가면서 또 기업 가치에 도달했을 때 매매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. 올해 좀 여름에 이제 결혼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또 그래도 투자에 대한 이런 지식, 정보, 그리고 책도 꾸준히 읽어가면서 이 박준호님 책도 이제 거의 다 읽어가서 한번 다 읽어보고, 또 지난번에 샀던 짐 로더스의 책도 읽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 투자에 대한 그런 뭔가 그런 끈은 놓지 않는 제이스 장기 투자가 되면서 간간히 이렇게 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도 유튜브를 통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계속해서 꾸준히 제 영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꼭 투자 성과,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고,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면 다 같이 아마 좋은 시기가 올 텐데, 그때가 됐을 때는 또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는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그런 시기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뭐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고 어쨌든 올해 안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